친애하는 친구들께 몇 년 전 저는 은발과 구분 등 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라는 제목의 사진 에세이를 접했습니다. 이 작품은 분주한 도시의 거리를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삶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머리를 다듬고 신문을 팔고 칼을 갈고 음료를 파는 등 여러 직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나이인데 왜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여전히 일터에서 고생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가 재정적 어려움의 무거운 짐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된 노년을 빼앗아 간 것이. 그 사진 에세이는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년기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없는 어르신들이 마주하는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게 될 때 우리는 돈과 노후의 긴밀한 관계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우리의 생활 방식과 재정적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 우선, 노년의 경제적 여유는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한 후에 누구나 가족과 함께 안락한 삶을 기대하고 안정된 재정 기반과 저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어려움, 가난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합니다. 예를 들어 M 할머니를 보십시오. 그녀의 약해진 손은 가끔 자녀들이 보내주는 몇 달러 여기 두 달러, 저기 한 달러를 모으면서 떨립니다. 그 돈은 그녀가 혈우병 치료비를 위해 아껴둬야 하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위장 문제, 관절염, 만성요통과 같은 다양한 노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커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자녀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식비와 약값으로 가끔 몇 달러를 보내줄 뿐입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지만 한 푼도 저축할 수가 없어요. 이제 노년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M 할머니는 쓰라린 미소로 마지막 인생의 고달픔을 되돌아봅니다. 이것이 친구들이여 많은 어르신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심지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노년을 지탱해 줄 것은 무엇일까요? 연금일까요? 자녀에 대한 의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수입원일까요? 젊을 때부터 이런 것을 고민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노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축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그들이 자라면서 저는 그들에게 각자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전 재산을 그들의 집과 가게, 그리고 미래를 위해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돌봐줄 거야.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작은 간식을 먹고 싶어도 마을 모임이나 제사가 있을 때도 돈을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까지도 말이죠. 그 모든 불편함과 답답함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식들이 잘 돌봐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 또한 제가 자주 아픈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자주 아픈 거야? 라며 투덜거렸고 제가 죽 한 그릇을 부탁해도 누가 만들지를 두고 다투곤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악화되면서 집안의 제사 책임을 장남에게 넘겼지만 아이들은 누구도 맡기 싫어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잖아. 라며 한 며느리가 분개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면서 저는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2층짜리 집을 하나씩 지어주기 위해 제 모든 정성과 저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가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쳤죠. 그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제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모든 걸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흐르더군요.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작은 간식 하나를 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돈을 부탁해야 했죠. 아들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과 불쾌함은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처음에는 자식들이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지쳐갔고,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며느리들은 제가 병에 걸릴 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했죠. 어쩜 이렇게 자주 아프실 수 있죠? 라며 투덜댔습니다. 간단한 죽 한 그릇을 부탁할 때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는 집안 제사의 책임을 큰아들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서로 떠밀며 다툼이 잦아졌죠. 왜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죠?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 그들에게 의지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돈을 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돌볼 만큼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모든 돈을 자녀에게 주고 그들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자녀가 효도할 것이라는 희망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그 도박에서 실패한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잃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부담이 되거나 더 나아가 소홀히 대우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분에 맡기지 않고 존엄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년의 건강과 안락함을 보장하는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이 있다면 친구들과 세상을 탐험하고 젊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하지 못했던 취미와 관심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고급 차를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즐기고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옷을 입으며 삶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의 여행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쁨을 찾지만 이러한 모험은 신중한 재정 계획과 동반자의 이해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탐험하며 추억을 쌓고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노후를 대비해 재정적인 여유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복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자녀가 노후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정적, 감정적 독립입니다.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하여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부터 미래를 위해 품위 있고 자유로운 삶, 그리고 충만한 삶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할까요? 62세의 어머니 아우라 씨는 전통과 사회적 기대를 거스르며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년간 혼자 지낸 후 아우라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지내기로 결심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돌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은퇴 생활을 고된 집안일과 이해받지 못하는 희생의 연속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던 아우라 씨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이는 가족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자기 발견, 그리고 행복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이가 들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라 씨는 올해 62세로 두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딸은 결혼한 상태입니다. 은퇴 후 아우라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우라 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지내왔습니다. 60세가 되고 퇴직하자 아들이 저의 외로움을 염려해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효심이라 생각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저를 잘 대해 주었고 우리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인사를 건네며 집안일을 너무 하지 말고 춤을 추러 가거나 산책을 하고 이웃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저에게 더 많은 집안일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돕는 것이었지만 점차 요리와 모든 집안일,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은퇴 후 인생을 즐기길 바란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해내는 무료 가정부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저는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작은 강아지를 키우며 채소를 기르고 고향에서 평화로운 삶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추억을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즐기는 삶 대신 아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집을 청소하는 도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별말 없이 4일 동안 휴가를 떠나겠다고 하며 손자들을 돌봐달라고 했어요. 제 감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안일도 저 혼자서 다 맡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나 잠시 쉬고 싶을 때에도 항상 저를 기다리는 집안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반면 저는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애쓰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며칠 동안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고 알아서 생활하도록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할 일을 저버린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이제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꿈꿔왔던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즐거운 일들을 하며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이미 아들에게 헌신했으니 이제는 아들이 제 도움 없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때가 온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짐을 꾸리면서 아우라는 단순히 무급 봉사의 삶을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능성과 자기 충족감이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히 가족 의무와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많은 노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우라의 경험은 사회적 압력과 가족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혼자 살게 된 아우라는 오래도록 갈망해온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작은 강아지를 키우며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때 꿈꿨던 소소한 즐거움들이 현실이 되었고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를 마시며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아우라의 여정은 행복과 충만함을 추구하기에 늦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교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질과 선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 권리를 확고히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말입니다. 노년이 되면서 기대가 줄어들고 요구가 늘어나는 세상에서 아우라의 이야기는 희망과 영감을 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개인적인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 목적, 존엄으로 가득 찬 삶을 사격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아우라의 이야기가 당신의 행복을 되찾고 대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3부 50세 이후 평온하고 기쁜 삶을 위한 4가지 필수 요소. 50세가 끝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60세가 다가와 은퇴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의 장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보통 50세쯤 되면 안정된 직업과 저축, 독립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50세 이후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4가지 필수 요소를 소개합니다. 1. 결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삼촌인 응호 씨의 이야기는 동반자의 진정한 의미와 헌신적인 결혼 생활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36세에 그는 이혼을 겪고 10세 연하의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새 출발로 보였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2세가 되었을 때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는 깊은 외로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맞선을 통해 동반자를 찾으려 했지만 이제 많은 여성이 진정한 애정보다는 그의 재산에 관심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응호 씨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가 주는 따뜻함과 만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적인 동반자가 없는 삶은 외로움을 가져오며 특히 병들거나 나이 들어 감정적 지원이 절실한 순간엔 더욱 그러합니다. 그가 요양원에서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나이 들어 배우자 없이 외로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더욱 공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50대 이상의 세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쌓아온 추억과 인생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물이 아닌 삶의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서 있는 배우자의 사랑과 지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를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홀로 미래를 맞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인생의 후반기를 지날수록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 비록 혈연으로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친척들은 우리 일상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구들만큼 정서적 지지와 동반자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고 우리의 지지 체계가 되며 선택한 가족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날들을 생기 있게 하고 필요할 때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람 간의 따뜻한 교류와 함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정에 투자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3. 정신건강 유지하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 건강과 행복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힘 있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받아들이고 정신적 안정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닌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매일 행복으로 채워진 하루는 값진 선물입니다. 행복과 안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우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인생의 단계는 진정한 기쁨과 평온, 그리고 개인적 성취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쁨을 주는 것에 현명하게 지출하고 충분한 휴식을 즐기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50세 이후 삶의 본질이 행복임을 깨닫는 것은 정신 건강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신체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삶의 도전을 낙관과 회복력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여정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자신과 운명을 재정의할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의지와 조용한 인내심을 통해 50세 이후의 삶의 복잡성을 이겨내며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황금기는 단순히 생존이 아닌 우아함과 행복으로 번영하는 시기가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운명을 형성하고 황혼의 시간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